한반도 전국 일주 27박 28일 여행기 자전거로. 때는 바야흐로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된 시기에 7월입니다. 지금은 2026년, 무려 44년 전이네요. 그땐 저도 약관 20세 즈음이어서 쌩쌩했지요. 44년 동안 보관된 사진을 꺼내봅니다. 당시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일까, 기타 등등. 네, 참 20대에 공부하라고 뭔 생각을.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무모하게 출발을 합니다. 1982년 7월 23일 낮 12시 친구들의 격려의 소주 한 잔과 청량리 시계탑의 전송을 받으며 출발! 이제부터 몇 장 안 되지만 보관 중인 사진 위주로 소개할게요. 1982년 7월에 청량리역은 뭔가 정겹습니다. 그때도 안편이 여전했나봐요. 사이클 자전거 2대에 짐을 싣고 해 뜨는 동쪽으로 갑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마오리 고개에서 해태상은 아쉬움으로 서울 쪽을 바라보네요. 도도히 흐르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개폼 잡아보지만 큰 배낭에 실린 자전거는 벌써 힘겨워 보입니다. 시골 정겨운 오두막에서 수박으로 당분을 보충하고 자연보호 관광 강원 18시 35분 들어갑니다. 비를 쩔딱 맞으며 한계령을 넘어 오색에 왔는데 버스 정소가 마치 화장실 같아요. 당시 상황을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한계령 내리막도 무시무시, 전국 일주는 어려워. 커피 한 잔과 초코파이로 체력을 보충하고 내리막길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내리막길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네. 앞뒤 브레이크를 꽉 잡았지만 자전거는 멈추지 않았다. 시야는 10m도 안 될 정도로 흐리고 빗방울은 눈을 심하게 때렸다. 이런, 너무 아프다.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쓰니 시야가 너무 어둡다. 나는 무작정 내려갔다. 그런데 꽈당! 제1호 낙마! 야, 괜찮아? 어디가 아프지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심하게 까져 있었다. 야, 내리막길 신날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 한계령의 내리막은 전혀 신나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신나게 내려가고 앞뒤 브레이크를 번갈아 잡아도 어차피 계속 잡기 때문에 타이어와의 마찰이 가열되어 고무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말고 급격해서 구간에서는 끌고 가기도 하고 비는 계속 내리고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를 했다. 그래서 내리막은 적당한 경사가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 햇빛 날 때는 해변가 송림에서 낮잠을 즐기고, 낙산 해수욕장인가요? 밤엔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지요. 이런 석유 버너가 참 정겨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석유가 흘러 기름밥을 자주 먹곤 했는데. 같이 간 파트너입니다. 늙어 보여도 친구랍니다. 여러 해수욕장을 들렀었는데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억했는데 아닌가? 담배 피지 마! 1982년 7월 29일쯤 거의 일주일 만에 거대한 강원도를 벗어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그런데 배낭을 왜 메고 있을까? 짐바지가 부러져서. 참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영덕군 백성리에서 잠시 낚시도 하고 폰만 잡았지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동네 꼬마의 자세가 다부집니다. 지금은 50이 훌쩍 넘었을 텐데. 울진 성리굴도 들러봅니다. 아저씨, 조윤석 회수하지 마세요. 쯔쯔, 어디 가나 개념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해수욕이 아니고 목욕하는 중입니다. 1982년 8월 3일인가요? 제주가는 가요? 안성호? 먹은 게 없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네요. 그 시절 영도 딸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삐쩍 골았지만 그래도 미소는 훈훈합니다. 당시 배에서 겪었던 스펙타클하게 목격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건 전문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용담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정합니다. 그땐 집집마다 똥돼지를 길렀어요. 요건 똥돼지의 뒷모습이고, 아직도 기억나요. 주인 아줌마한테 돼지머리 나오게 찍어달라 했는데 당시는 필름 카메라라서 돼지머리가 안 나온 걸 나중에 알았네요. 허연 시멘트 건물은 화장실이고요. 돼지의 이동 경로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같이 이동합니다. 이제 똥돼지는 없어졌답니다. 하지만 당시 찝찝해서 제주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내 거 내가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갑니다. 누가 찍었는지 구도가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림이에요. 담배 펴서 죄송합니다. 만장굴 안내판은 아주 고풍스럽네요. 만장굴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도 제 사진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여기는 협재 해수욕장 같고 2025년 4월에 다시 가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라산에 오르면서 머나먼 수평선과 뭉게구름을 발 아래에 구름 속에서 백록담이 아스라이. 이렇게 잘 찍어준 분께 감사드립니다. 백록담을 가리고 찍는 개념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한라산 산장에서의 우당탕 에피소드 영상입니다. 이 한라산 산장에서의 여비 모금 사건도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태풍 세시를 만나 부득이 삼양해수욕장에서 며칠을 보냈지요. 삼양해수욕장의 낙조가 너무 아름다워 나름대로 멋지게 담으려 애써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 위는 시커먼 현무암, 그 위는 모래사장, 저 멀리 바다, 그리고 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깃배들의 희미한 불빛, 그리고 수평선에 주황색에서 주홍색으로 변해가는 태양, 구름, 진짜 한 폭의 수묵화 같은데 색깔은 또 엄청나게 화려하고 해변에 앉아서 넋을 놓고 해가 지는 걸 지켜본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낙조를 본 적이 있나? 조용한 바다 위에 온 세상을 자기 특유의 색깔로 칠해놓고 조그만 배 몇 척 띄워놓은 조물주의 세상. 게다가 저편에서 제주항으로 카페리오가 쓱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이건 그림이 아니야.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모습인 거라고. 사악한 인간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신의 모습. 산이 인간에게 정복욕을 돋우고 야망을 키우게 한다면 바다는 인간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거야. 라고 멋진 망상을 해본다. 내가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 바뀌지만 뭐 그것도 낭만이지요. 1982년 8월 12일 드디어 제주를 떠나 한일 카페를 타고 완도 도착. 출발한 지 20일째예요. 여태껏 버텨준 자전거가 너무 대단합니다. 사진에 가렸지만 완도교를 넘어갑니다. 남의 사진도 제발 잘 찍어줍시다.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우리나라 육지 최남단 토말에 갑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북위 34도 17분 38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닥에 놓고 찰칵. 성공! 요건 뒷모습. 절반의 성공이네요. 바위에 새겨진 토말 보이시나요? 지금도 있을까요? 그 이후엔 안 가봤는데. 이런 개구리 바위도 있었는데. 세로로 보니 개구리가 선명하네요. 토말에서 맞은편 해안선을 바라보니 고산 윤손도 선생이 위배되었던 보길도가 멀지 않아요. 비를 쫄딱 맞으며 남도의 거찰 대흥사로 갑니다. 다른 절은 다 대웅전인데 대흥사는 대웅보전이라고 써놨네요. 뭔가 대단한 보물이 있나 보죠. 이제 비오는 날에 홀로 월출산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광주에서 장성 가는 일본 국도입니다. 왼쪽 아래 비포장 자갈길 보이시죠? 이런 길을 다녔습니다. 이런 원두막에서도 밤을 보냈지요.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는 장판도 깔려 있었답니다. 정읍역에서 거지에게 라면을 얻어먹다. 의리 있는 거지야요. 정읍역 대합실에 도착하니 밤 9시 반. 여름해가 넉넉 잡아 8시에 진다고 생각하면 거의 1시간 반 동안 야행을 한 셈이야. 나 진짜 겁을 상셨지 내가. 대합실 한 구석에 대충 침소를 마련해놓고 꼬마애가 과자 먹는 걸 넋놓고 바라보다가 자전거를 경찰서에 맡겨놓고 다시 대합실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내 자리에는 웬 허름한 사람이 앉아서 라면을 생으로 뜯어먹고 있는 거야. 아저씨, 기왕이면 그 라면에 스프 뿌려서 잡수세요. 그러면 더 맛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라면을 조금 뜯어주시는 거야.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면서 라면을 받았을 때 그 아저씨 손이 되게 지저분하다는 걸 느꼈지. 이상한데? 힐끗 봤더니 어째 좀 더럽다. 상체를 멀리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하, 그 사람은 거지였다. 나는 거지한테 라면 쪼가리를 얻어먹은 것이다. 내가 얼마나 거지 같았으면 라면을 나눠 먹자고 줬을까. 그래도 난 거지는 아닌데 아무튼 의리 있는 거지였다. 1982년 전주역 사진입니다. 전주에서 친구를 만나 한 이틀 푹 쉽니다. 여기서 구전 노래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노래 못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억을 살려서. 찔레야 찔레야 담배 피는데 헛 한갑에 500원 너무나 비싸서 헛 너무나 비싸서 헛 굴뚝 빨고서 헛 굴뚝 빨고서 헛 남이야 담배 피건 남이야 굴뚝 빨고 먹고 나서 대뿜기는 다 마찬가지 헛 찔레야 찔레야. 요즘도 애들이 이런 걸 부를까요? 궁금합니다. 1982년 8월 18일 출발 27일째 충청북도에 입성합니다. 그 옛날 할머니의 애기를 업은 모습과 하얀 고무신이 인상적입니다. 지나던 행인이 사진을 삐뚤어 찰칵 찍었네요. 평택 친구 집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고향인 안성으로 갑니다. 마지막 여정인 평택에서 안성까지 최근 네이버 지도로는 1시간 16분 걸린다는데 실제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1982년 8월 19일 28일간의 일정을 종료합니다. 고향인 안성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반겨주신다. 아니 뭘 했길래 얼굴이 잔뜩 타고 많이 말랐냐? 그냥 좀 놀러 갔다 왔어요. 당시 고향은 안성이지만 서울에서 일종의 유학을 하던 때라
엄마는 내가 서울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 줄로 아셨을 거다. 에이고 죄송해라. 이 무모한 여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도로에 차도 많고 위험할 것 같아 고향인 안생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온 것이 제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만세! 에필로그 1982년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내 나이 20대 초반에 27박 28일의 여정을 마쳤다. 과연 이 전국 일주가 내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별도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4년간 보관했던 자료를 이제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문장력도 없고 기억도 희미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지하게 쑥스러웠는데 저에게는 너무 귀중한 경험과 시간이었기에 용기를 냈고 AI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으로 인사드릴게요. 이제 자전거는 집 근처에서만 타렵니다. 감사합니다.